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냥 말로만 뭐 이제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트자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번에 2주 만에 준비해서 간 거거든요. 시진핑이 제발 와달라.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장관을 영접 보내고 공항으로. 그리고 권력사를 1, 2, 3를 다 만났잖아. 한 번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미래 권력까지. 그리고 4위 상해 시장까지 1, 2, 3, 4까지 만났잖아. 그리고 더구나 그 총리 같은 경우는 조호대까지 왔어요. 대통령 만나려고. 이런 경우가 없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주 전에 통보했는데 우리가 최고의 대우를 해줄 테니까 와달라 해라고 국빈을 초청한 건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물론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양국 간의 이제 국교 정상화를 세계적으로 알렸잖아. 근데 대통령이 실용외교잖아. 그렇죠. 맨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2주 만에 우리 11대 총수들 대기업 그리고 200명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거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깜짝 놀란 거야. 그래? 400명의 경제사절단을 저쪽에서 구성했어요. 우리 대국이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MOU나 향후의 경협 구도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 보세요. SK, 삼성, 현대, LG, 포스코, GS, CJ, LG홀딩스, 형제, SM 이렇게 갔잖아. 보통까지.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도 여기 무역촉진위, 석유화공그룹, 에너지건설, 공상은행, TCL, CATL 뭘 쫙 해가지고 렌시, 텐젠트까지 총 망라된 400명이 온 거야. 자, 그런데 근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몽귤, 제키스랑 무슨 관계냐 그러겠지. 근데 죄송합니다. 사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근데 실효적으로 우리가 그럼 팔아먹을 게 뭐냐. 쫙 했는데 이거 문화부터 시작해서 다 망라해가지고 우리가 강점이 있는 거, 상대적으로 우위 있는 것들 다 고른 거야. 그게 바로 제주 감귤 초콜릿이야. 뭐 제주도 항상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초콜릿이 아니라 제키스가 그거 만드는 회사야. 만드는 회사. 근데 이분한테 중국에서 이거 팔릴 만한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딱 가져간 거야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예, 저희들 투자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얼마나? 저희들 150만 불, 연간 150만 불 미니멈 계약을 했고요. 미니멈. 미니멈이네.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한 4, 5년 동안 제키스가 설립된 지는 한 18년 됐는데. 저 발음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예, 한 4, 5년. 18년. 예, 18년 됐는데. 4, 5년 동안 저희들이 중국 수출을 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전시회 다니고 바이어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큰 성과를 못 땄다가 이번에 어쨌든 그 중국에 있는 코트라 또 한국 코트라 이렇게 협의해서 딱 맞는 바이어를 매칭해 주신 거예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어. 제가 베이징을 막 발품을 팔고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도 만나고 또 다른 회사들도 만났는데 정말 이번에 성과가 높아요. 근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제주산 감귤도 더 많이 수출하는 것하고 다른 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 제키스 같은 경우에 제주 현지의 산물 가지고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만다린의 나라에 감귤 가공품을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만다린의 나라로 감귤 가공품, 그죠? 예, 맞습니다. 그쪽에 우리 그 보니까 과일을 가지고 초콜릿으로 이렇게 그 특산품으로 이렇게 생산되는 제품들이 없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또 관광 상품으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섭외가 된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뭐 그 콩이 10번 굴러도 아무 소용 없었는데 매주가 한번 구르니까 수확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준비 잘해서 중국이라는 시장을 좀 잘 확장시켜가지고 좀 안정화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2년이에요. 우리 저 길거리에서 만났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우리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오셨는데 이 국내에서 잘 몰라 경제적인 성과를. 대통령한테 한 말씀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하실래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저희들 그 제주도에 있지만
수출에 관련된 제품들을 이렇게 선적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할 때 지역적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큰 기회를 얻었고요. 제주도의 1등이 전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여튼 제품 잘 만들어가지고 중국 시장을 잘 안정화시켜서 네. 하여튼 이번 고마움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범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애국자입니다. 계속 애국해 주세요. 아니, 대표님, 잠깐만요. 질문. 근데 예. 여기 왜 고발뉴스 스튜디오에 이 몽귤, 빵귤이 있는 거죠? 아, 이거 보내주셨어요. 선물. 우와, 정말로? 네. 만나서 반갑다고요? 반갑서 이번에 와. 만든 신제품인데 와. 그것도 이제 감귤잼으로 해가지고 만든 제품인데 신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몇 개 보내드렸습니다. 아, 우리 또 공짜 싫어하니까 네, 이렇게 네, 또 네, 홍보해드리려고. 저도 전화드려서. 덕분에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는 예, 고발뉴스의 광고도 좀. 일단 많이 아무것도 좀 버시고요. 넣어주시라고 제가 아니라 우리 저 신희진 네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요 원래 지금 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제주 감귤 초콜릿 요거 있잖아요. 네. 원래 제주도 아시잖아요. 잘 알죠. 제주도 가면 요거 네. 다 사오잖아. 제주 특산품이니까. 밖에는 초콜릿인데 딱 씹으면 감귤. 시트러스가 시트러스가 터지죠. 네. 요거로 완전히 히트 치신 분인데 아. 세계 중국을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신다고 합니다. 큰 기업 되셔가지고 고발뉴스의 광고 기대해 아니 근데 보겠습니다. 보통 정상회담 할 때 네. 기업들 뭐 총수 수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이제 쭉 따라가면은 저는 그냥 폼으로 가서 따라갔다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보통 근데 그게 그렇게 하죠. 아니라 네. 그 수행단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대기업 총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 기업하고. 그런데 이런 기업에 있는 그 분들도 같이 수행하고 가서 네. 거기서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잘 상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거 보시면 이 대통령 방주 성과로 산업부 코트라에서 상담회 개최해서 4천만 달러 이상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바로 이 제키스 같은 경우가 이제 원오브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다른 또 회사도 많이 만났어요. 제가 네. 길에서 빔 스튜디오라고 정영범 대표가 하는 AI 회사인데 네. 여기도 지금 텐젠트한테 텐센트 투자 받기로 했고 와 어마어마한 건데. 그리고 거성산업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네. 이제 저 박명수 씨랑 상관없는 건데 그 이승우 회장이라는 분들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네. 여기도 지금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 중국이 유럽으로 나가고 싶잖아. 근데 이거 다 제재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우회해서 나가는. 요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 그럼 나 안 되는데. 요런 근데 다 알지.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 그래서 지점을 정확하게 네. 이렇게 찝어가지고. 네. 네. 자, 요거 다른 데서는 여러분들 이거 얘기 들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 전 네. 지금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150만 달러가 2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걸로 미니멈 21억. 그러니까 미니멈이라는 이거 말고 초콜릿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면 물고잖아요. 그럼요. 물고를 21억 8천만 원으로 트이면 그다음부터 괜찮겠네요. 근데 제가 확인하니까 실제로 여태까지는 한국이랑 막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어. 네. 근데 지금 뭐 지난번 사스 때부터 해서 관계가 완전히 동결되니까 네. 아무도 못 나서는 거야.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진핑이 완전히 시그널 준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랑 자리를 만드니까 이제 본물 터지듯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거 보시면 이제 가서 찍어온 건데 네. 북경일보, 인민일보 톱으로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네네. CCTV로 시시각각 계속 톱뉴스로 나오는 것도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야. 시민들의 마음도 열리고 기업들도 이제 장사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물이 근데 터진 겁니다. 저 일면 사진이 다 공식적인 사진이네. 셀카는 아니네. 우리는 셀카가 많이 왔는데. 셀카는 바로 좋은 질문하셨는데 네. 요게 이제 웨이보에서 실검 순위로 6위인 거야. 이재명, 자찰, 셀프, 셀카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셀카 스토리가 너무나 감동인 거지. 우리 샤오미 가지고 그것도 삼성 만드는 나라잖아요. 갤럭시 만드는 나라가 와가지고. 야. 그래서 여하튼 확실히 지금 뭐 청와대에서 오늘 오후에 갑자기 브리핑해서 가봤더니 일단 국교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정상화하는 관계 정상화도 세계에 선언한 거야. 동시에 그렇죠. 중국민들의 마음도 얻었다. 그걸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그 미국의 약탈적 제국주의.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불안해. 오늘 뉴스가 지금 속보가요. 네. 트럼프가 66개 국제기구에서 동시에 탈퇴했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유엔도 곧 탈퇴할 것 같더라고요. 왜? 그거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만들었어. 자기네들이 만들고 자기네들이 아니 그 2차 탈퇴하고 대전 있어, 이후에 지금.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미국이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사실은 가르쳐주고 이식했던 미국이 완전히 이제 뭐 염치도 없어졌어요. 우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중국 입장에선 당장 베네수엘라의 80조 정도 차관을 이제 원유로 상환받는 그런 구조였는데 떼일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사실 일본 만나기 전에 2주 전에 한국을 급거 이렇게 초대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략적 파트너십에 아주 최적화된 나라가 한국이라고 보는 거지. 균형자죠. 아니 그냥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재명이 한국. 그렇죠. 아니 만약 맞죠, 시진핑 맞죠. 주석 입장이면 상대가 윤석열이면 아, 그렇지.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이 불편한 질문들을 다 얹어서 그냥 해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네, 서해 그래요. 구조물건도 그냥 맞아요. 해결하고 왔잖아. 근데 그랬다는 거야. 당신은 지금 거의 종신 집정관인데 우리는 5년제다. 이게 이제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의 제약사항이기도 한데 시진핑한테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 나 있을 때 잘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불가역적으로 우리가 조약이나 양국 간의 법제라든가 그 협상 그 트리티 예. 그걸 뭐라 그러지? 협약? 네, 요런 거를 최대한 많이 만들자. 그래서 서두르게 만들고 온 거야 지금. 서류상으로 도장을 아예 찍어버리자. 아니 그리고 저는 그 대목 빛났어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보자. 근데 시진핑이 그랬다며. 아, 나는 사실 등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한 번 오면 나도 가야 되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척하니까 내가 또 오면 되지 뭐 이러. 그러니까 와 이거는 사실 의표를 찌르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 직접 내가 본인이. 등치가 커가지고 좀 그 이게 얘기는 안 그 했죠. 얘기는 안 했죠. 그 얘기는 결례니까. 네, 제가 해석인데. 놀랬잖아요. 아니 그 중국에 혹시 가보셨어요? 가봤죠. 아니 사람을 뭘로 왜 보고 이러세요? 아니 왜요? 아니 인구 대국이고. 이분은 중국집도 맨날 가는 분이에요. 정말? 짜장면을 상복하시는 분이에요. 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중국 사람도 아닌데. 와, 하여튼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이게 상호 방문해야 되는데 이것의 부담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그냥 바로 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또 오면 되지. 제가 신유진 변호사님이랑 저 거리에서 그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네. 어제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실제로 실용 그냥 국익이 최우선이고 네. 실용인데 왕래할 필요 있느냐? 저쪽이 뭐 아무래도 대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일정도 더 우리보다 일이 많을 거고. 오케이, 그럼 내가 필요하니 간다. 그랬다는 거야 대통령한테. 저 시진핑한테. 그러면 시진핑은 뭐냐면 이분이 선수시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럼 좀 전에 더 오죠. 한국을 더 찾아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쭉 외신을 종합해서 브리핑을 좀 전에 했는데 네. 다 부러워하는 거야. 지금 미국이 저렇게 변덕스럽게 약탈적 제국주의를 이제 표면을 하니까 그나마 이제 소위 말하면 옛날로 따지면 비동맹 이런 쪽으로 이제 모여야 되잖아. 그런데 중국이랑 다 친해지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중국이랑 2개월 만에 2번 이상 만난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죠. 우리밖에 없어. 네. 내가 진짜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BTS, 블랙핑크, 그 누구야 저 골든 블룬 뭐 이제 같은 사람을 다 만나고 싶은데 나 뭐 어제도 봤고 지난번에 경제에서 봤고 그러면 막 나랑 다 친해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이 외교적 균형자, 중재자로서 지금 세계에서 콜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네. 또 일본 따라가요 또. 또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 당첨은 되신 거예요? 아니 일본? 당첨됐어. 좀 연락 받았어.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비싸는데. 아니야, 패턴이 돈이 있어. 들어가는데. 이상호 기자님은 가까운 데 가고 먼 데 못 가시는구나. 맞아요. 네. 고발로 싹 키웁시다. 근데 미국 같은 데 가야지. 이거 지금 금액이 엠바고인데 네. 지난번 많이 미국은 들었어요. 중형차 어마어마하게 값이야. 그러니까. 갔다 많이 오는데 들죠. 취재비가. 근데 여기는 소형차 값이었거든요. 중국. 야. 일본은 근데 일정이 좀 짧으니까. 일본은 이제 오토바이 값. 역시 우리가 글로벌 방송인 게
건킴 702님이 고마워요 고발뉴스 큰 눈이 아름다운 김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해서 좋네요 하면서 달러로 US 달러로 감사합니다. 1,000달러가 네. 아니라 10달러를 네,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네, 일본에서도 빨리 와달라고 지금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참 지금 이 상황에서 음. 중국과 너무 친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한국을 바라보면서도 한국은 중립을 지켜줘서 고맙다.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그 얘기도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마이너스- 물어보니까 마이니치랑 아사히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은 할 것 다 하고 오셨어. 자, 잠깐만요. 네. 상해 임시정부. 원래 그 엠바고라서 네. 영상을 못 올렸는데 대통령이 어제 가시기 전에 제가 아침 일찍 그 통제할까봐 네. 아침 일찍 가서 찍어왔거든요. 상해 임시정부 임정부요? 안에는 카메라 밖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밖에. 네. 유적지 청사 앞입니다. 많은 대부분 중국 분들 이분들 중국 사람들이야. 이제는 이재명 구경하러 온 거야? 그렇지. 우와 세상에. 이제는 한국이 좋아요라고 얘기해. 그 전까지는 함부로 발설 아니 못했어요. 그거를 중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해요? 반반이에요? 중국말로 하지만 나 알지. 와이 그래요. 뭐니 한국어로? 한국어 뭐. 한거 못 하시는 게 뭐 있어요 이성원 기자님? 한국말을 잘 못해요. 어.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이른 아침이야.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근데 이제 개 중에는 이제 한국 분들도 끼어 있는데 네. 대부분 이 아줌마 입구에는 취재 편의점 자앵커 때문에 아줌마라니. 이 아저씨 진짜. 모르는 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구에 들어가면 와. 자 이거 보시면 위쪽이 보이네. 요 한 칸 요게 원래는 제가 10년 맞아요. 전에 갔었는데 맞아요. 요게 한 칸 한 칸 다 가게였어요. 맞아요. 전빵들이었어. 네. 그리고 한 칸에 딱 요거를 쓴 거야. 상해 맞아요. 임시정부 때 저 세로. 저도 한 10몇 년 전에 그죠? 혼자 찾아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허름했어요. 너무 비좁고. 네, 지금 네. 이렇게 밑에 이 적벽돌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았고. 요걸 옆에서 지금 한 칸, 두 칸, 요거 한 칸이라고 하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세 칸을 삼성에서 사다가 기부했대. 상해시에다가. 그래서 그럼 지금 네- 옆으로 튼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네 칸을 이렇게 좀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칸만 썼던 거지. 맞아요. 우리. 진짜 비좁. 우리 유럽에 가면 이렇게 좁은 집들이 네, 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한 네, 칸인 거야. 비좁게 위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갔을 때 네. 진짜 눈물 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다. 눈물 났어. 저도 막 울었어. 근데 지금 요 두 칸으로 지금 이제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더 온답니다. 그러니까 와서 와 우리랑 같은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렇지. 친구의 나라구나.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 교육 효과가 더 크대요. 부산까지 3층 건물 지금 보면 협소합니다만 바로 이곳에서 독립의 염원을 키우면서 우리 지사들께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기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시민들이에요 다. 와 고등학교 세상에. 예. 특별히 오늘 그러네. 여기 오기 위해서 와. 장윤성 기자랑 태극기. 같이. 진정한 태극기. 태극기 넥타이. 네, 이상호 기자 태극기. 와, 만세. 그러니까 태극기 넥타이도 누가 매는 거랑 누가 매는 거가 다르네. 여러분들 이제 교포들. 요번 여행하시는 분. 네. 그러시구나. 우리 중국 분들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곳곳에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학생들 중국 학생들인데 한국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네. 있어. 자 여기 어디냐? 쉑쉑버거 네. 선전이 아닙니다. 바로 10분 거리에 김구 선생님이 가족과 함께 머물던 관사 말이 관사지 그냥 거기 숨어 살던 집인데 지금은 쉑쉑버거가 돼 있대. 나 여기 와서 막 눈물 나더라고. 이게 좀 보존이 됐으면 하는데 자 그래서 저희 묵념을 했습니다. 1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 예. 김구 선생님의 감사의 묵념을 한번 올리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네. 자 묵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이상호 기자님 울고 계세요. 지금 묵념 함께 하시죠라고 말한 분이 이상원 기자님이세요? 네네. 네. 다른 분 같아요. 왜냐면 목소리가 젖어 있어요. 약간 약간 눈물 나요, 지금도, 가면. 눈물 날 것 같은 그 심정이 다 목소리에서 나왔죠. 여러분들도 가면 네. 저 비웃지 마세요. 다 눈물 나 가면. 누가 비웃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 행사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공항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제
그 공군 1호기에서 빨리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거 보안 체크가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대통령이 늦게 오시는 거야. 알고 봤더니 비공식 일정이 있었다. 그 대목에 난 완전히 또 너무 감동했잖아. 이게 지금 해가 질 무렵이에요. 공항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비공식으로 다 그 중국 그쪽 다 물리고 비공식 일정으로 이렇게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보도가 또 됐길래 원래 이렇게 안 하죠. 네. 근데 물어봤어. 강유정 대변인한테 조용히 물어봤어. 이거 비공개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일본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상해 임시정부까지는 공식적으로 해도 좋을 거고 근데 이 사실 헝코 공원이거든요. 여기가 우리 네, 윤봉길 지금 선생이 류신 그 류신 공원이 됐는데 일본 놈 사령관을 폭사시킨 곳이잖아. 그치.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데 일본에 이거 공식적으로 가면 좀 아무래도 조금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고놈 걔네들 새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또 그쪽에서는 하죠.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는 거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은 그거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비공식 그건 일정으로 일부러. 직접 중국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중국 쪽 사람들도 다 이제 배제하고 이렇게 가셨어. 여기서 저는 이 정말 그 정치의 강약을 조정을 하면서도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신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게 지금 윤봉길 의거 현장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네. 이거 확대하면 여기서 진짜 십수억 중국민들이 못한 헝코 공원에서 전승 진짜 파티 하고 있던 일본 파견군 사령관을 폭사시킨 바로 그 현장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당시에 임시정부를 인정한 거야. 중국이. 그리고 해마다 수많은 중국민들이 와가지고 야 진짜 외세 극복 의지는 우리보다 한국이 더 세. 우리 한국이랑 같이 가야 돼. 우리는 같은 소위 말하면 혈맹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재교육 받는 거야. 거기를 마지막까지 또 돌아왔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공항까지 가는 길이 아니야. 이렇게 돌아서 들리셨더라고. 아니, 중국 공산정권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항해 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네. 그리고 국공합작 깨지고 난 다음에 결국 국공합작을 통해서 일본하고 싸웠지만 그 다음에도 중국 공산당이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네. 함께 일본하고 싸웠던 독립투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중국에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하고 더군다나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일본의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이 그 역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항일 투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면 네. 중국과의 접점이 확 넓어지잖아요. 역사적인 그렇죠. 접점이. 특히 중국 국민들의 그 한국에 대한 인식도 확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가보니까 그냥 거의 모든 채널에서 옛날 항일 투쟁 관련된 영화 같은 게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의 통치 기제로 활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 잘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녀오신 뒤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SNS에 공유하시면서 역사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또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근데 할 말은 다 한 거야. 그렇죠.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강원, 네. 양면을 싹 구사하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 헝코 공원에도 서 있고 조우대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좋네요 메시지들이. 그죠. 네. 자 그리고 언제 공부했지 대통령 공부를? 그리고 감탄합니다. 와. 중국민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가장 좀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이 중국 그 외교부의 아시아 국장. 네. 는 네. 사실 제일 센 국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유진숙. 바지 주머니에 요 사람. 아 이렇게. 아니 저 일본 네 맞아요. 맞을 때 그 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때 지금 사진 인민복 입고 이렇게 그렇지. 푸카시 잡던 요 사람 지금 사진 보이잖아요. 사진. 대만 네. 발언했을 네. 때 주중 어. 그 일본 대사 불러가지고 완전히 조인트 까는 장면인데 되게 뭐 잘하네라고 하면서도 좀 승깔 좀 있겠는데 저 그러니까요. 친구 그랬잖아. 완전히 미소년이야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이랑 딱 총리
리 총리랑 딱 악수하는 뒤에서 막 해맑게 웃던 바로 그 사람. 방긋 소년을 만들어 준 거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인의 마음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아주 단적인 사진이라 여러분들에게 가져왔고요. 그 일본적 굴욕적인 사진은 일부러 SNS에 공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적으로 프레스한 게 아니라 SNS에 슬쩍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처럼 쓱 이렇게 발을 빼면서도 다 알려지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일본한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올렸던 사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당사자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방긋 거지. 그냥 꽃미남이야.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좀 감동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잠깐 보시면 사실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반대로 중국 측에서는 펑리위안 여사 CD 말고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고 뭐 저 기자분이 뭐 일부에서 경향신문 출입 기자인데 네, 비판도 받기도 했는데 실제 기자들은 이 시점까지 몰랐어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뒤에 알려주시더라고. 선물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게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 또 이어진 게 부분이 있는데 간송미술관에서 감동이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챙겨가지고 와. 이 일제 시대 때 청나라 이제 약탈 미술품을 사오신 건데 그리고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도 그렇고 지금 문화유산 반환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자리에 갖다 놓자. 그런데 한국에서 이걸 한 거예요. 한국은 문화재를 빼앗겼던 나라인데 중국계 일본 갔다 온 걸 돈 주고 사가지고 가지고 있던 걸 지가 가져야지 약탈 당했던 나라가 그거를 대통령이 직접 가져가 선물로. 근데 국제 질서가 바뀌어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더 감동인 게 원래 있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간송 선생이 유언으로 이거 원래 되돌려 달라라고 했고 간송미술관에서 계속 접촉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았대요. 그랬다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 전에 국빈 초청 제안 받고 2주 동안 이거를 다 완성한 거야. 이 혹시 프로젝트를. 저 이집트나 뭐 이런 여러 나라들 그런 문화재 이슈가 있는 나라들에 계신 교포들은 저희 방송하는 거 딱 끊어가지고 알려주세요 좀. 대한민국에서 이러고 있다,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하니까 된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진품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중국에서 문화재 전문가들이 왔었대요. 네,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감정을 실제 했어. 와. 간송 선생이 속아서 샀을 수도 있잖아. 뭐 가능성이 열어놓고. 근데 진품으로 확인됐다. 석재라든가 가공 방식이 보통 돌사자가 아니라 실제 매우 중요한 궁궐을 지키던 청나라의 매우 값비싼 소중한 작품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너무 감사하다. 근데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이 감동인 게 정부에서 개인 소장품인데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무상으로 줄 수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매해서 이제 양어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간송미술관이 요즘에 어렵다는 맞아요. 어렵다는 내용이 계속 대통령이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국보 보물을 판자랑 경매하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가로 구매해달라. 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구매를 해가지고 그런 게 이렇게 막 대통령이 무슨 열일을 해 이렇게. 원래 이게 대통령 수행하는 기자가 자꾸 감동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막 감동하게 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기자들이 그래요.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은 게 없어. 조선비즈는 안 그러던데? 그나마 조선비즈가 하나 했어. 하나 했는데 그나마 박살냈잖아. 쿠팡 그거 어쩌라고요. 아니 그런데 조선비즈에서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 대한 혐오의 근거라고 제시했던 것들이 그게 근거가 되나요? 쿠팡 뭐 개인정보 유출 범인이 뭐 중국인이다라든지 뭐 그런 게 중국을 혐오하는 근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런 것 관련해서 얘기했냐고 중국 측과 얘기하는데 질문 자체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쪽에서 바라볼 때는 쿠팡은 미국 기업이고 그렇지. 그럼 미국을 오히려 현미해야 되는 거지. 그 논리라면. 아니 순식간에 질문이 나온 거잖아요. 뭐 없었잖아요 목록에.
근데 그 대통령이 다 합의서는 근사했어요. 그럼 그 일본인이면 우리가 일본한테 뭐라고 그러고 그럼 원래 미국 기업인데 그럼 미국하고 뭐 어떻게 해요? 동맹인데 이런 얘기들이요 쫙쫙쫙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 시진핑이랑.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 다 한다니까. 그리고 자 봐라.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요만 꽃두리만 있어도 자꾸 협중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 아예 협중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네. 협중으로 오해받을 만한. 그러면서 또 우리 국익을 챙기는 거야. 서해 구조물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정확한 구획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근동구역이니까요. 지금 뭐 중국은 취재해 보니까 요렇게 하고 싶대. 네. 지그재그로. 근데 우리는 요렇게 하고 싶은 거야. 네. 그거 이제 절충해야 되는데 자, 요것도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자, 뭐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관리 구조물 우리가 해체할게. 그걸 받아온 거야. 그게 하나고 둘은 뭐냐? 선물 중에.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구획 설정을 제대로 하자. 이참에 우리가 상무장관급 협의 채널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서해상에 요거 구획 획정도 해야 되니까 우리 군 당국자 채널도 만들자. 그리고 요거 하는 김에 서해상의 뭐 해난 구조 또 같이 하자. 지금 일본이랑 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군사 협정, 군사 대화도 시작하게 된 거야. 아 너무.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가서 물꼬를 트고 실무 협의를 통해서 나머지 일 처리까지 완료가 되는 것까지 아마 지켜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모든 이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서해 구조물이라든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쿠팡의 정보의 출자가 중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중국 혐오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야 그런 것들을 사실상 다 해결을 하시면서 그 단지 마지막 그 쿠팡 글로 뭐 개인정보 유출자가 중국인이라는 거 이거는 국적 가지고 혐오를 할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니까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미국이 관세 협상으로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협상만 해서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를 부담할 건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마스가로 되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팩트시트 만든 정도 단계까지 오니까 갑자기 공개적인 자리에 우리 앞마당에 왔을 때 경제 에이펙 때 탁 생중계되는데 핵 추진 잠수함 얘기 툭 꺼내잖아. 그래서 그 열려주십시오. 아주 공손하게. 트럼프가 그냥 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번에 핵잠수함 얘기도 했어요. 시진핑이랑. 이해해라 그거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핵 무기는 시진핑 아니다. 아무 얘기 안 하잖아. 핵잠수함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거 다 그치. 설득하는 거야. 솔직히 다 까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가 가장 그 어떤 정보 보안이 중요한 장르잖아요. 이것도 기자회견을 해버리잖아. 순방 중에. 어떤 일이에요? 기자회견. 그러니까. 네. 그 기자회견 때 또 우리 기자님께서 우리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님께서 딱 이렇게 많은 뉴스에서 보도되지 않은 걸 또 끄집어내서 딱 수면 위로 올릴 수 있게 또 질문해 주셨잖아요. 원래는 제가 다른 이제 후배 기자들 기회를 주려고 이제 손을 안 들려고 그랬어. 네. 근데 김혜경 여사의 활동이 워낙 두드러졌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퍼스트 레이디들이 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펑리위안이랑 한한령을 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한령은 명시적 금지가 아니었잖아. 그렇죠. 근데 내일부터 한한령 하지 마 그러면 금지했다는 게 탄로가 나잖아. 그래서 그냥 한한령은 시작하면 되는 거야 교류를. 근데 물꼬를 텄잖아. 펑리위안이랑 얘기해서. 한중가요제. 네. 그건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 다른 거 해도 되는 거야. 그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봤는데 바보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나 답을 잘해 주셨어요. 네. 자, 고대모.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이상호 기자님이 또 일어나셔가지고 네, 이상호 기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통상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이 공간이 꽉 차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도 참 많은 기사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허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무척 고생하셨지만 이번만큼은 특히 우리 영부인의
활약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참 많이 준비하시고 사석에서도 두 분이 계시면서도 많이 이렇게 논의를 동지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서로 조언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이번 중국으로 향발하시면서 둘이 타심도 하고 자 우리가 한번 둘이 이렇게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짜면서 나눴던 이야기 뭐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 요거. 네.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 같은 커플이 우리는 아니야. 네. 그 얘기를 탁 하는 거야. 근데 이상호 기자는 진짜 짤 만드는데 천재인 것 같아. 저 질문만 하면 자꾸 딴 데서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진짜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네. 그러면 너무 재밌잖아. 제주는 곰이 버리고 돈은 자 맞아. 아유 자 맞아. 지금은 저기 무슨 K뷰티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홍보 요원 행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없었어요 그런 거. 그러면서 대통령이 실제 이제 자기 아내의 그 홍보 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대통령으로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참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여기로 오시면서 영부인과 이 이제 중국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의논하셨냐라고 하니까 막 국정을 같이 또 아내와 의논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모습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윤석열 때 그 정치 공동체 질렸잖아요. 질렸잖아. 네. 그걸 다 간파를 탁 네. 하셨더라고. 네. 와, 운문의 현답이었던 거. 아, 의문은 인정하시네요.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질문하다 막 현발 이런 단어는 좀처럼 쓰기 어려운 단어인데 혹시 연식이 되시니까 아 근데 사실 제가 기자들이 기사에서는 써요 향발. 제가 다 고민을 했어 이거 하기 전에 네. 원래 제가 대통령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이제 원래 시청자 기자들은 안 해야 국민만 상전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렇죠. 그 언론사에서는 아랫사람들. 막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도 막 선배 이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께서는 뭐 이렇게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워낙 감동을 하니까 나 솔직히 각하라고 부르고 싶더라고. 전하 이러고 그 정도로 감동을 했어. 경북도지사 얘기여서. 이거는 야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그런 그래서 내가 참은 거야. 심정이다. 님 정도로 심정이 그런데. 조롱받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대통령 사실 님자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다 깨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 때 요즘에는 힘들어. 별로 그렇게 얘기 안 님자를 안 붙이기가. 여하튼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님자를 붙이면 되는지 안 되는지 붙여야 된다. 이 정도 열심히 일하는데 붙여주자. 아무리 우리 큰 머슴이라고 하지만 자 1번 눌러주세요. 님자 붙여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안 된다. 국민이 그래도 주권자로서 최상이기 때문에 국민을 시청자로 하는 방송에서는 님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 2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한번 투표해 볼까요? 우리 5명이서 그러니까 님자 국민 생중계가 되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 질문을 할 때 대통령님이라고 붙이다 안 붙인다. 네. 해보세요. 뭐 1번, 2번. 아, 그래, 뭐 압도적으로 1번이 많아요. 지금 아니 구독자들은 우리 시청자들은. 달고나님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저는 한 동시에 들읍시다. 네. 솔직하게 들어요. 하나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2번. 나도 2번. 100%예요. 야 이런 자존심 센 사람. 아니 사실 제가 그 북한에 한 5번 갔다 왔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그때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평양에서 공연한 적이 있어. 네. 그때 이제 단독 MBC 생중계 중계차를 탔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거야. 김정은 아빠 이름 뭐더라? 정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귀추가 주목된다. 네. 근데 나 위원장이라고 그냥 썼지. 그랬더니 네. 옆에서 님자 붙이라는 거야. 절대 안 돼. 남조선에서는 대통령도 안 붙인다. 국민이 최고다. 안 되면 방송 못 하게 하겠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님이라고 일단 써줬다가 스탠드업 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했어. 난리 했지 난리. 근데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조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기자로서 소신인데
힘들긴 해요. 근데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자,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근데 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그 앞에서는 대통령님하고 네네. 공적으로 공적인 생중계가 만남에서요. 될 때. 네. 근데 카카 전화 막 나오네요. 네. 한 65대 35 정도로 님자 붙여도 좋겠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는. 아닌데요? 님이 압도적이죠. 댓글 압도적입니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님을 붙여도 좋겠다. 네. 예전에 언론사에서는 아까 선배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부장이면 그냥 부장이죠. 부장님이라고 안 붙이고 님자 절대 안 붙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원래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가 질문하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 님 하면 안 되잖아. 국민이 사실 제일 위에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언어 습관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 라디오나 뭐 TV 보면요. 님자 무지하게 많이 붙여요. 진행자들도 님자 많이 붙이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어떤 언어 습관이 좀 바뀌어간 것 맞아요. 같아요. 언론이 막 고집하기에도 좀 머쓱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세상 좀 그 화법이 좀 달라진 좀 달라졌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여하튼 그러면 아이고 고민됩니다. 여러분들은 님자 붙여도 좋겠다. 적당히. 네. 근데 이런 거는 안 붙이는 척하면서도 슬쩍 뒤에다가 님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나 그래도 내가 평정심을 찾았기 때문에 전화 뭐 각하 이렇게 안 한 거야. 이런 진짜 거는- 그러고 싶었어 마음은. 이런 거는 전문가의 뜻을 따르세요. 뭐라고요? 김재영 아나운서한테 네,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께서는 오케이. 네. 우리 국민님들께 여하튼 우리가 예의를 진짜 지키는 적당히 붙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단칼에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이게 익숙한 게 돼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잘 안 그죠? 되더라고요. 네. 자 지금 각하님이 그런 분들 계셔. 여하튼 우리 큰 머슴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다. 뭐 여론조사도 뭐 그대로 나오네요. 네,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61%, 못하고 있다 29%. NBS 지표조사. MBS가 그렇게 넉넉하고 후한 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전화면접 조사기 때문에 예, 숫자 자체는 좀 짜게 나와요. 이게 이제 집권 초반에 64%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거. 7개월 이게 지났는데. 우리 어떻게 이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이제 경우 거의 없어요. 저 아니 못 본 것 같아.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은 부침을 겪거든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지만 갖다 이렇게 팍 꼬꾸라지거나 뭐 윤석열은 그냥 취임 한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로 그냥 워낙 내리꽂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경우 때도 이명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확 꼬꾸라져. 초기에 그냥 확 그냥 꼬꾸라졌잖아. 그렇죠. 2월에 취임했는데 5월에 그냥 한 20%대, 20%도 안 나왔지. 그렇죠. 광우병 때문에. 광우병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렇게 고르게 쭉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집권 7개월 차 성적표가 그야말로 그 허니문 네.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도 더 떨어질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김병기 막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 근데 그거는 네. 대통령과 직접 상관없는 것이고. 아니 근데 네. 자꾸 영향을 하면 받지. 영향 받아요. 근데 사실 이제 민주당이 원팀으로 좀 잘 되고 있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점프업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근데 보통 우리 예전에도 그렇지만 87년이 있었던 거는 그 전에 선거에서 결국은 야당한테 지방 정부를 넘겨주거나 총선에서 패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그 붕괴 전조는 그 전에 있는 지방선거든 총선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윤석열도 2024년 총선 때 그때 지고 난 다음에 삥 하고 해가지고 결국 계엄 선포하는 데 가버리는 거란 미친 말이에요. 짓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권력의 한 축이라고 하는 거 결국 선거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선거는 민주당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못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사실 12월 둘째 주하고 비교하면 12월 둘째 주에 민주당 지지율이 43, 44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39로 떨어졌어. 국민의힘은 20에서 23으로 올라간다고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될 때 보수 결집도 일어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계속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유념해야 돼. 중요한 게 뭐 디커플링까지 뭐 얘기할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지금 뭐 지선이라든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럼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차라리 당 대표로 진두지휘하면 좋겠지만 지금 결과 그냥 처분 대상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니 김병기만 하더라도 사람 구실하려면 탈당해야죠. 강선우도 했는데. 지금 청와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제명을 취재를 해보면 응. 대단히 지금 멘붕이에요. 아주 걱정하고 이 사안 있겠죠.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모든 뭐 민주당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듯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탈당을 하면은 그 민주당 이슈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사실 보도도 많이 줄 거거든요. 계속 이제 민주당의 어떤 누구와 인터뷰를 하더라도 김병기 어떻게 할 거냐, 김병기 어떻게 되고 있냐, 윤리지 제대로 하고 있냐, 조사가 그렇게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느냐, 모든 질문이 다 김병기를 결국에 막 기결되기 때문에 탈당이 굉장히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탈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 욕심만 차리는 게 아닌가. 아니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지밖에 없어요. 지 가족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3번이나 시켰는데. 저는 나쁜 사람이기 이전에 좀 아둔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초기에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부분들 다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초기에 자기가 입장 정리를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빨리 그만뒀으면 살 수 그러면은 있었지. 자기도 살고 당도 이렇게까지 치명타를 안 입었을 텐데 지금 일관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적에 대해서도 고집스레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오만해요. 그러니까 게다가 아니 저는 3주 전 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때 저는 김병기 그만둬야 된다 과도비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뉴스타파부터 굉장히 안 좋은 조짐이 너무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게다가 쿠팡 대표까지 그렇게 만나고 그래서 34만 원어치 먹었니 뭐 3만 8천 원어치 먹었니 이런 거 가지고 막 승질 내고 MBC는 언론으로 안 보고 뭐 뉴스타파가 언론이야 이러고 저는 그 서귀포 카로텔 때 이미 맞아요. 그때 입장 그때 정리를 이미 했어야 된다. 했어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거 거짓말했어. 그래서 대접하는 게 거짓말이 얼마나 거짓말했어. 대단하다고 참. 11월에 제가 그 얘기 나온 그날 다른 유튜브 방송을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 방을 무지하게 열심히 찾아봤어. 잘 안 나와 그 방이. 로얄 스위트. 네. 근데 진짜 열심히 서치해가지고 그 방을 딱 봤어. 네. 봤는데 말이 안 돼. 그렇죠. 저도 거기 가서 잡았지만 일반적으로 거기가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요. 보통 방 오래된 같은 호텔이니까. 경우에는 이 3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한 10만 원대 초반도 또 나와서 있어. 자요. 시블룸에. 네, 근데 그 방은 안 그런 방이야. 그렇죠. 70에서 80만 원대 가장 그 일반적으로 베스트 뷰. 내놓지도 않는 방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나 안 받는. 근데 아니, 저는 그 돈도 돈인데 그거 뭐 다른 당 의원들도 다 그렇게 받고 다른 이러고 당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다른 의원들도. 다른 의원들도 예. 다 받고 진짜 있고. 한마디만 더 그리고 그 시점도 11월이었잖아. 우리는 진짜 윤석열 이제 투쟁의 불꽃이 막 한참 타오를 때. 뭐냐면 김병기 씨가 이제 저 지난번에 공천 선거 그때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지들 중에 김병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네. 김병기가 휴먼 에러가 아닌 거는 김병기를 원내대표로 만든 민주당 의원들 책임이에요. 지금까지 누구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저는 김병기는 내보내 제명해야 돼. 오늘이라도 맞아요. 제발 날짜 넘기지 말고. 저 오늘 어떤 분을 만나냐면 부산에서 막 선거 7번 떨어진 분 만나. 이분 막 울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산도 막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가는데 좀 뭐 해보려고 하는데 뭐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표는 굉장히 더디게 온대요. 부산의 민주당에. 그렇죠. 맞아요. 나갈 때는 순간에 다 나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수도권 입장에서 보지 마라. 열혈 지지자만 보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좀 합시다 제대로. 아 참.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 다른 자기 역할 안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해야 거고 되는 다른 거예요?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죠. 하자고요. 망하지 말고. 이미 사실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지금이라도 해야죠. 리더십의 오늘이라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본인이 어떤 그 전폭적인 지지자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면 지지자들 믿고 국민 믿고 과단성 있게 하면 되는데 자기의 어떤 존립 기반 자체가 허약하다 보니까 과단성 있는 결정 못 하는 거죠. 아니 그럴 때 아니, 이성호 그럴 때 결정을 기자를 해야지. 믿고 가면 되죠. 네? 저를 왜요? 아니 보편적 얘기를 하잖아.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에서 이성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다. 김성환 평론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 믿고 가면 돼요. 그게 국민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연 정청래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제는 과거처럼 밀실에서 무슨 뭐 개파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다 내놓고 그 주권자한테 내놓고 그 또 당원들한테 내놓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초기에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아주 클리어하게 자기 성명을 못한 상황에서 결국 이 문제가 사실은 계속 키워졌다. 중요한 때 리더가 제대로 못하면 그 리더만 정치로 타격받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내란 종식 과정이기 때문에 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면 네. 국힘이 스물스물 살아나요.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국힘을 대구 경북으로 포위시키고 자민련 수준으로 전락시켜야 보수도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망가져요. 그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하늘이 차려준 국민이 차려준 기회를 김병기 따위가 정말 제 워딩이에요. 발로 차버려? 어우 속상해. 자, KBC 광주 방송 요새 정치 뉴스 많이 하는 이제 채널인데 이 대통령 지지율 61%, 중도층도 잡았다. 이해훈 지명엔 잘못 42%. 잘했다는 35%. 자, 이해훈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들 이제 민주당 측 뭐 이제 의원들 뭐 이런 이해훈 지명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다 청문회까지 기다려보자, 청문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데 뭐 청문회까지 가서 사실 더 나올 이야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거의 뭐 분초 단위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뭐 제 생각에는 이해훈 후보자는 절대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그냥 돌진할 것 같아요. 돌진할 것 같은데 과연 청와대가 끝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갈 수가 있을까? 그 걱정은 좀 됩니다. 일단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쭉 주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 청문을 좀 했는데 기본적으로 웬만한 수준의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을 했고, 했겠죠, 그리고 청문회에서 나름대로 해명을 할 수 있을 거로 아직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찌됐든 간에 5차례에 걸쳐서 공천을 준 거잖아. 뭐 하자가 있든 없든 그쵸. 우리가 뭐 모르는 게 추가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3번이나 의원을 했고, 근데 내란당에서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건 정말 아이러니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 일단은 살고 죽는 것은 이제 협치 차원에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는가까지 보자는 입장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 의지가 있다면은 국민들은 다 받아들여 줄 것이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없는 무한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큰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다 그렇게 나오죠, 사실은. 근데 청와대 입장은 재미있는 게 이해훈에 대해서 끝까지 커버 칠 생각은 없어요. 국민들의 뜻이라면 네. 이미 그럼요. 대통령은 이해훈을 지명하는 것으로서 통합의 의지를 이미 보인 거야. 네. 그렇잖아요. 네. 커버도 못 쳐요. 그럼요. 국민의 일꾼인데 대통령. 근데 자기가 못 살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는 생각보다 되게 쿨합니다. 아니 근데 재산 문제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 시아버지한테 온 건데 시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이런 거잖아요. 그걸 좀 엄청난 또 거기서 3번 했나? 저는 일단 해명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원래 보통 언론에서 막 이렇게 보도할 때는 막 딱 문제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집의 내력이나 맥락을 좀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들도 꽤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그 새로운 팩트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는 작업들을 하고 웬만한 있는데요. 내용은 뭐 청와대에서 사전 스크린을 했다고 저는 그러더라고요. 물론 모르겠어요. 이거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좀 품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렇게 품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사실 모험을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전 대통령한테 볼 수 없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대통령이 굉장히 큰 결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딱 지명하고 난 다음에 네가 살아와. 우린 몰라. 못 살면 못 사는 거고 이건 너무 매정하다. 무책임하기도 하죠. 네.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했기 때문에 책임져주는 모습을 최소한 보여주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그렇죠. 제대로 뭐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진짜 자기 능력인 건데 그렇습니다. 네네. 그 전에 무조건 내려와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 가급적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치는 없을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널은 뭐냐면 앞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인사 스타일이나 정책을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국민들이 또 상당 부분 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볼 거예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그래서 꺼내놓고 한다. 아이고 아니네. 그리고 얼른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청와대 인사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면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여든 야든 특정인을 인선했을 때
검증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맞아. 본인 스스로가 안 나오려고 그래. 그 청문회 하면 안 나온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10명 하면 8, 9명이 거절한대요. 못 나온다. 옛날에 중기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 중기부 장관 누군지 이름은 말은 안 하겠지만 몇 명 안 돼서 42번째였다는 거 아니야? 42번째. 그러니까 되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저기서 5번이나 공천 준 그렇죠. 정치인이면 최소한 저 내란당은 자기 분열적으로 비난하진 않겠지. 라고 하는 최소한의 이제 기대도 있는데 나아가서 이해훈 본인이 의지를 보였다는 거야. 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스크리닝 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는 거론이 되는데 자기가 디펜스 할 수 있다고 한다. 오케이. 그럼 가보자라고 한 건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경태는 입각합니까? 조경태 관련해 가지고는 청와대 입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뭐라고요? 조경태가 아니구나. 누구지? 총리 유승민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어요. 유승민에 대해서 한 적 없다. 네네. 근데 조경태에 대해서는 제안한 적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건 욕심은 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파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워낙 이제 국민의힘 최다선 현직 의원이에요. 안 돼. 중진. 네네. 중진을 빼오는 거야 민주당이. 그렇죠. 당적을 민주당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해훈은 아니 가만히 있어도 제명시켜 주니까 국회로 2시간이면 돼 2시간. 네. 아니 그러니까 무소속이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어쨌든 그 다시 국민의힘으로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다선인데 6번이나 해먹었으면 그건 됐지, 정치적 조경태가. 파장이 달라. 그 근데- 정계 개편으로 넘어가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아니 근데 실제로 청와대발 정계 개편이 시작된 거예요. 조경태 전 그렇게 의원은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좋지. 막 숨길 수 없는 입꼬리. 국회의원 많이 했잖아요. 조경태 의원은요 네.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부산 여론 풍향계야. 옛날에 부산 여론 민주당한테 안 좋으니까 국민의힘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오랫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으면서도 부산 지역이 풍향이 그쪽으로 간 거야. 이번에 계속 탄핵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한다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건 뭐겠어요. 부산 바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자꾸 거론이 되는 것도 거기에 크게 자기의 어떤 지역구나 이런 데에서 여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 지역 여론조사 해보면 민주당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호적으로 나오는 걸 김병기가 빼먹고 있어서. 김병기 이제 그만해야 돼. 그만. 자, 요거 심각해요. 지금 뭐 세상이 완전히 흉폭하게 변하고 있어. MBC. 트럼프 베네수엘라 석유 가져올 것 뚜렷해진 침공 목적. 지금 뭐 그런 거 하면 옛날 같으면 이러면 막 전쟁 났었는데 미국. 베네수엘라 연계 러시아 유조선 납포 UN 협약 위반 반발. 자, 이 와중에 지금 또 미국은 트럼프 내년 미 국방 예산 1조 달러 아닌 1.5조 달러 2,000조국 선언.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뉴스는 또 이거죠. 선택지 중 하나 그린란드의 미군 투입 가능성 공식 확인. 그러니까 미군 투입을 이제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그린란드 관련해서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그래서 이거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거는 또 트럼프 유엔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 서명. 결국 이제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가속화될 전망인데. 그러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 전후 체제가 지금 반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참화 겪지 않겠다고 해서 유럽을 부흥시키는 작업하면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질서를 만들어 왔는데 미국이 국가로서. 스스로가 그걸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도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고 사실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게 나토 체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만약에 그린란드를 지금도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가 있고 그린란드를 군사 기지로 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고 덤벼들 경우에는 그러면 나토 회원국인 미국을 나토 회원국인 유럽이 견제해야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토가 제 기능을 못하는 무력화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각국이 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체제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독일이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독일도 지금 다시 국방비 늘리잖아요. 어디서 무슨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가 만나서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건 중국이 지금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물론 중국의 패권 전략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 질서, 국제 규범시키자고 중국이 얘기하는 거거든. 오히려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같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도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진짜 미국이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뭐 마음에 안 들면 가서 공격하는 이런 약탈적인 뭐 제국주의보다 더한 거지.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금 거죠. 그 시대가 이미 됐어요. 관세 전쟁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미 트럼프가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때 완전 대놓고 노골적이고요. 그다음에 관세 가지고 우리 괴롭히고 있고 지금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도발은 끝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국익을 어떤 식으로 또 정말 모르겠어요. 두려울 정도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저는 미국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이잖아요. 아이스라고. 이 친구들이 막 총질하잖아요. 사람 죽었다나 또. 예.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은 경찰이 여러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개의 경찰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맞는데 아이스 직원을 막 지명수배도 하더라고요. 체포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막 미군을 투입하려고 그러는데 장군들이 그래도 저항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게 1776년 이후에 역사 전통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복원할 건가. 특히 중간선거부터. 이 미국 사람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로주의는 뭐 고립주의는 아닌데 거꾸로 미국을 우리가 돈로까지 하죠. 우리가 정말 고립시켜버릴 수밖에 없어. 그 선택. 아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국을 놔두고 전 세계가 미국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거냐? 그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난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피해를 받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연대성을 지금 제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의 어떤 역할, 헤게모니 같은 부분이 요구되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각자 도생의 이제 시기로 넘어가는데 한겨레에 따르면은 그린란드 욕심내는 트럼프, 공동 성명 낸 유럽, 막을 방법은 없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트럼프 위협 대비 40만 민방위군 창설 본격화. 각 나라가 자체 무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는 그 와중에 군수 산업이 지금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를 얻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이번에 대단히 중요한 거의 뭐 랜드마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박근혜 이후 윤석열 거치면서 경제도 사실 중국을 이제 우리가 못 따먹는 상황이 돼서 오히려 이제 수출 만성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되고 물량도 줄어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복원하면서 안보도 같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회담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시킨.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도 어떤 식으로도 중국이랑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를 통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아주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애쓴 분야가 사실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중국한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만난 사람들마다. 그래서 뭐 좀 기다려보자, 인내가 필요하다부터 여러 가지 답들을 얻었는데 아니, 북한 당국에도 호소하고 싶어요. 정말 니들은 내일이 있니? 그래서 4월 달에 트럼프 만나면 한 방에 뭐가 범이 오니?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노벨상 받으려고 잠깐 뭐 스틀머를 한번 단타성으로 써먹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북이 이럴 때 정말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과거의 어떤 약탈적 제국주의 시절에는 서로 간의 약탈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패권국끼리 식민지를 확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니네도 해먹으려면 해먹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권 국가들의 약탈적 개입을 용인하는 수준으로 가는 게 최악이죠, 우리한테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마음이 좋은 게 지난번 내란 때
김정은 그렇게 위원장님이 도발했는데도 그 꿈쩍도 안 해준 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만약 뭐라도 정말 총질이라도 좀 했으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아니 북한은 우리랑 상대할 의사가 없는 거지. 미국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인내했잖아요. 전략적 인내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친근감도 생기거든요. 윤석열보다는 그래도 김정은이가 조금 말이 통하겠다. 이것 좀 해보자는 거예요. 원산이든 갑시다. 네. 일단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계속 북한에다가 오늘 또 그 SNS 올린 거 보셨나요? 그 펭귄 뽀정은 만나라라는 또 이제 칼럼을 게시하면서 예예. 그럼 계속 지금 북한이랑도 지금 나 대통령 할 때 빨리 얘기해야 돼 우리. 지금 내가 시간 지금, 가고 있는데. 자 미국이랑도 중지해줄게. 그리고 중국이랑도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중국이 북한의 어떤 대화를 위한 선의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걸 또 생방송으로 또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 동북아 위기 관리가 안 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걸 또 설득을 또 대통령이 많이 했더라고요. 자, 이거 움직여야 될 텐데 북한이.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방식이 요구되는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직접 협상도 해봤고 북미 협상도 해봤고 안 돼가지고 육자 회담도 해봤고 사자 회담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다 사실은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북관계 지렛대 만들겠다고 해서 금강산 강도 가고 개성공단도 해고 근데 다 없애고 보수정권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놨어. 지금 백지를 만들어놔서 지금 뭔가 다른 방식으로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해법이 마땅치가 않은데 다만 거꾸로 우리한테 어찌 보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난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비핵화를 걸고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핵을 없애는 조건이거나 핵을 개발하지 못하는 조건인데 이제 그 조건을 걸 수가 없어. 그래서 동결, 현 상태 동결로 다 개발했어. 그냥 언제든 쓰는 상태에 와버린 거예요. 그럼 핵을 미국 입장에서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걸려있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다른 걸 가지고 북한 보고 너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럼 차라리 핵을 용인하는 선에서 만약에 그걸 출구로 뚫고 들어간다고 하면 거꾸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어. 아니 핵이라는 거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그걸 가지고 조건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통령은 일관되게 엔드라고 하는 지난 뉴욕 방문 때 밝힌 대북 독트린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미국도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화를 위한 기본은 돼 있는 거야. 다만 얼마나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 경제적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느냐에 이제 주된 관심이 있는 거죠. 북한은 극장 국가의 면모도 있지만 또 감정이 되게 중요한. 왜냐하면 좀 없으면 감정이 많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윤석열 정권 때는 뭐 모욕당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 그랬대. 대북 관계의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또 시진핑한테 또 엄청난 또 설득의 논리를 전했더라고.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언론에 별로 보도가 안 되더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시진핑이 만나서 북핵 문제 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왜냐? 지금 ICBM 계속 고도화하고 핵탄두 계속 늘리면 북한이 자기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미 곧 초과될 거다. 그럼 초과 물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주석님 그랬대. 시 주석이 글쎄요. 수출할 수도 있지. 그렇지. 역외로 수출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동북아의 안정, 달리 말하면 중국의 패권이죠. 소위 말하면 지역적 영내 패권이 유지가 되겠냐? 그러니까 빨리 이 상태에서 단도리 칩시다. 더 가면 비싸집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지금 이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돼요. 미얀마 같은 게 정말 하겠다는 거야. 역할을. 아니 정신 없잖아요. 군부가 지금 총선을 뭐 한 달 동안 하고 뭐 이러는데 막 절박해요. 그래서 북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달러 만들어가 좀 사온단 말이에요.
오기도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아니, 북한은 통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도 있는데 미얀마 군부 같은 경우면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이건 정말 맥락을 안 해. 대통령이 이런 얘기가 결례인가요? 결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례요. 내가 설명할 건 없겠지만 시진핑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맥락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그 핵 관련 무슨 그 부품 같은 게 어디서 그 불법 거래하다가 걸린 적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 한 보름 전인가 북핵 관련된 부품으로 보이는 거였는데 여하튼 그런 얘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시진핑한테. 아니 예전에 북한이 그 원심 분리기나 이런 거를 파키스탄이나 인도 이런 데서 들여온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북한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 그렇죠. 그런 거는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사회주의권 국가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우리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소련 해체될 때 그때 우크라이나 이런 데 핵 갖고 있었던 거 핵기술 뭐 이런 것들 서구 사회나 아니면 뭐 이른바 테러리스트 국가나 이런 데 팔아넘기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영화에 나왔어요. 우리도 그때 많이 좀 챙겼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그럼요. 소련에서. 좀 어떻게 하세요, 그걸? 아니 상식 아닌가요? 저만 하는 거요? 그런 걸 이제 하라고 이제 국정원한테 우리가 엄청난 공작금을 이제 세금으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얘기는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내란당 혹시 관련해서 우리가 코멘트할 내용 있나요? 드디어 입당하셨어요. 고성국? 네. 그분 네. 동아일보. 장동혁 계엄 사과하고 당명 개정 추진 윤절연 언급은 없어. 고성국을 입당시키면서 이런 얘기는 또 하네요. 이거 뭐예요 이게? 그 친정 체제 강화. 나 빼곤 대안이 없어. 지방선거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는 계속 당 대표야. 그러면 다음에 대선에 나와. 한 번은 떨어질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나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든 뭐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누구라도 용납 못해. 사실 계엄 사과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 위법한 것이다라는 명확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상황 자체는 매우 안 좋았다. 뭐 야당의 폭거라든지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런 것에 맞지 않는 뭐 수단이었다는 거지 그런 현상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서 이거는 절대 사과라고 볼 수 없는 모양만 사과를 비스무리한 거를 내놨지만 시장에 팔리지 않는 사과인데 사실 그 당 내에서도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오히려 욕만 먹은, 양쪽으로부터 욕만 먹는 어떤 그런 기자회견이 되었지, 사과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해운 때도 계엄을 사과하지 말고 내란을 사과하라라고 했는데 결국 내란을 사과했죠. 네. 그러니까 얘네는 아직 지금 진화가 덜 된 버러지들. 역시 법조인은 좀 다르네요. 해석하는 방식이. 근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기 얘가 사고 쳤어. 그동안에 사과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 사과 안 하고 얘랑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과 안 하고 막 버텼어. 버티다가 계속 사과하라고 얘기하니까 얘 내 뒤로 이렇게 숨겨놔. 숨겨놓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다. 이게 무슨 사과냐고요. 얘 뒤를 얘한테 책임을 지어야 되잖아. 내 뒤 숨겨놓은 애한테. 잘 못 알아듣게 얘가 누구예요? 윤석열. 감사합니다. 그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I'm sorry. 네. 그래도 또 사과드립니다. 진정성이 똑같이 없는 내란당이랑 똑같네. 그래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역사가 평가해 주기를. 왜 마두로까지 나옵니까? 마두로가 사과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때문에 그래요. 서울신문. 전환길은 마두로 다음은 이재명, 고성국은 입당, 국힘으로 보이는 윤어게인. 나는 이런 기사를 왜 서울신문에서 써주는지 모르겠어. 이 호반일보가 돼서. 네. 그렇구나. 그쵸. 네, 하여튼 옛날 서울신문이 아닙니다. 네, 잘못 열었습니다. 이제 실수로 연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안 열겠습니다. 전환길도 이 타이밍에 그런 사과를 한 것은 뭐 판사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내리 선고하라라는 뜻이고 그리고 내란당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 평가는 했다고 바로 내렸잖아요. 내렸지만 그 부분 평가는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장동혁 대표가 전화했어. 선생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친히 전화하는 스타일. 그런 사람이잖아요. 장동혁이요.
자, 뭐 통일교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천지까지 수사가 시작됐고 네. 청와대에서 저는 선제적으로 너무 잘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어느 하시절에도 뭐 또 법 통과되고 맞아요. 신천지 늦네 만에 뭐 이러고 있는데 일단 경찰이랑 검찰이 합수단을 꾸려라. 네. 너무 잘했죠. 왜냐하면 국회의장도 이 이제 관련해서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본회의를 열어달라라고 하니까 국회의장도 이거 그럼 좀 협의를 하고 와라라고 하면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루 이틀 시간은 지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은 의혹대로 쌓이는데 뭐 뭉개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든 통일교든 가리지 말고 무조건 수사를 철저하게 하라. 합수단을 딱 꾸려니까 나중에 특검이 발족이 되더라도 합수단에서 수사한 걸 바탕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파견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근데 나는 그 보기가 더 좋았던 게요. 네. 그걸 총리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어. 아 그래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옛날 민주당 그 왜 지도부 보던 느낌? 그런 느낌을 지금 정간에 볼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배워야 되겠구만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에서도 뭐 대통령이 워낙 잘하니까 지금 막 쫓아가기 바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에는 15일 국회 본회의 네. 연다고 하는 거 상정을 같고요. 하겠다라고 예, 하니까 거기 그때 이제 처리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특검 구성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 사이에 또 필리버스터. 경찰하고 함께 합동수사본부는 계속 쫙 그러니까요. 수사 가지고 네. 나갈 거고 저희 분들을 또 뽑겠지. 네. 보여주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금 바로 지방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사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미적되면 한 달만 늦어지면 지방선거에 바로 영향이 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대통령 탁 하고 입장을 정리하는데 민주당은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네. 네, 여하튼 뭐 그걸 안 대통령도 하네? 반이라도 좀 네? 따라가려는 노력을 좀 그러니까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네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니까 제가 진짜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학찬 방송. 네. 또 학찬 방송 가능하도록 또 중국에 딱 바로 같이 함께 순방 다녀오시니까 방송이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이었는데 네. 인사들 나누시죠. 제가 이제 먼저요? 클로징 멘트 클로징 하시죠. 멘트. 네. 여러분 사랑해요. 자, 오창희 국장님. 네, 건강하십시오. 날도 추운데. 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자주 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김주영 보십시오. 떠하나님.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항상.